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에겐 황당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댁 식구들과 있었던 아주 크나큰 사연이랍니다. 제 이야기에 공감이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세상에 이렇게 추악한 인간들이 있나 하고 놀라실 분도 더러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 시댁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중간에 나가시지 마시고 마지막 역대급 반전까지 모두 들어주세요. 제 남편은 식욕이 남다른 사람이에요. 결혼 전에는 건강하게 잘 먹는 모습이 좋았는데 결혼 이후에는 징글징글하게 먹어서 제 눈이 썩어가는 기분이었답니다. 치킨 한 마리를 시켜서 남편과 마주 앉아 먹기 시작하면 그이는 닭다리 2개를 동시에 자기 입으로 먼저 밀어넣는 사람입니다. 먹을 걸로 치사하게 왜 흉을 보냐고 하실 텐데 배려심이 하나도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 대개 음식 앞에서 서로 먹으라고 권유하고 손짓하는 게 보편적인데 제 남편은 누가 먼저 먹을까봐 무조건 자기 입에 쑤셔 넣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정 떨어지는 일인지 겪어본 사람만 아실 겁니다. 제 남편이 식탐이 심한 건 유전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어찌나 많이 드시던지 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놀랍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시자지를 하거나 애를 빨리 가지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고 시댁에도 거의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만 혼자 시댁에 부르시곤 했는데 아주 비싸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면 제 입에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그이만 불렀답니다. 하루는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다고 나갔는데 제가 시댁에 가져다 줄 친정엄마 김치를 전해주는 걸 깜빡해서 뒤따라 시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비싼 툭불 한우를 구워 먹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고 치사스러워서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몰래 숨어 먹다가 걸린 애들 마냥 놀란 얼굴을 하고 있어서 농담조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한우 드시려고 남편만 부르신 거예요? 저도 한우 좋아하는데 서운합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은 고개를 받고 소심하게 고기를 먹었고 시어머니가 시빨개진 얼굴로 대답하시더군요. 새애기 왔구나. 어머, 그 사돈이 담근 김치 가져온 거야? 아유, 너무 고맙다. 잘 먹을게. 꼭 감사하다고 전해드려라. 그리고 고기는 너한테 따로 보내려고 했다. 정말이야. 우리끼리 먹고 입 닫으려고 널 부르지 않은 게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며느리들을 마음대로 시댁에 부르는 시대가 아니잖니. 내가 널 배려하려고 부르지 않은 거니까 괜히 서운한 마음 가지지 말거라. 아, 어머님 괜찮아요. 웃자고 한 말이에요. 어서 계속 드셔요. 제가 친정엄마 김치를 꺼내 한우랑 같이 드시라고 했더니 그제야 자리에 앉아 같이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럴까? 그럼 너도 어서 같이 먹자. 아, 그럴까요? 그럼 툭불 한우 맛 좀 볼까요? 와, 맛있겠다. 그런데 소고기의 핏기가 가시자마자 여기저기서 젓가락이 휘리릭 하고 고기를 건져가는 바람에 2점밖에 못 먹었답니다. 식욕이 왕성하고 건강하면 좋은 일이긴 한데 먹을 것에 집착하고 남주기 아까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니 정말 꼴보기 싫었답니다. 그렇게 먹기만 하는 남편의 배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만삭의 임산부 마냥 심하게 불러왔어요. 누가 봐도 비만인 걸 알아볼 수 있었죠. 저는 남편의 건강이 걱정돼서 식단을 건강식으로 3개월만 먹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고기만 먹으며 살면 오래 못 살 거라고 조언하면서 말이죠. 그이는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사는 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딨냐며 반기를 들었어요. 아니 여보, 사람이 먹기 위해 사는데 왜 억지로 먹는 걸 참으라는 거야?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네. 먹기 위해 산다고?
여보, 살기 위해 먹는 거지. 아무튼 당신 배 나온 걸 보면 엄청 위험해 보여. 이제 육식 좀 자제하고 채식 위주로 먹으라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아유, 꼭 그렇게 해야 해? 아유, 이거 참. 아니, 마누라가 이렇게까지 나오니 내가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네. 아이, 좋아. 한번 도전해 볼게.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끊겠다는 건 아니야. 알았어. 내가 닭가슴살이랑 지방 적은 부위로 요리해 줄 테니까 당분간 내가 해주는 대로 먹어. 그이가 제 말을 들어주기로 해서 냉장고에 기름진 고기 대신 채소로 가득 채웠답니다. 남편은 하루는 별말 없이 건강식을 먹고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가 해준 건강식을 못 먹겠다며 바로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일주일만 참고 먹어보라고 우는 애를 달래듯이 힘들게 설득했죠. 다행히 마누라인 저를 사랑했는지 식욕을 이겨내려고 애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방문하며 난리가 났답니다. 남편의 쏙 빠진 얼굴을 보시더니 바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뭐야 이거? 새끼 너 이리 와봐라. 냉장고 안에 왜 풀밖에 없는 거야? 너 토끼 키우니? 아, 어머님. 남편이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건강식을 챙겨주고 있어요. 내 아들 배가 어디가 나왔다고 그딴 소리라는 거야? 저 정도면 귀여운 애교 아니니? 너 보기 좋자고 내 아들 굶기고 있었던 거야? 당장 냉장고 안에 채울 돼지, 소, 닭고기 채워 넣어라. 해물도 꽉꽉 채워 넣고.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데 이 안에 있는 풀떼기를 먹으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매번 과식하는 것보다 이렇게 건강식도 먹어야 해요. 3개월만 하고 다음부터는 육식이랑 채식을 섞어서 할 거라고요. 참 말이 많네. 야, 당장 내 아들 먹을 고기 사와. 이게 오냐오냐 하니까 내 아들을 네 애완동물로 생각하나 보네. 안 되겠다. 일단 치킨이랑 피자, 족발부터 시켜라. 특대짜로. 시어머니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걱정한다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육중한 몸을 출렁거리며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을 먹이라며 악을 쓰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 며칠 동안 참은 돼지, 소, 닭고기를 순차적으로 배달시켰어요. 두 모자는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먹게 되자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죠.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편의 다이어트는 작심삼일로 끝이 나버렸답니다. 이후 제가 채식을 시킬까봐 시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냉장고 검사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기름진 고기와 칼로리 높은 음식을 못 먹을까봐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얼마 뒤 저는 아주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있었죠.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나온 거라 마음껏 놀고 있었답니다. 밤 11시가 될 때까지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밀린 수다를 떠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남편들을 불러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남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연락했죠. 이윽고 그이가 호프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와 제 친구들에게는 관심을 하나도 두지 않고 테이블에 올려진 안주에만 시선을 두고 있더군요. 그이는 외투를 벗더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거의 다 손도 대지 않았네. 이거 다 비싼 안주들인데 말이야. 내가 다 먹어야겠다. 마침 배가 꺼지는 참이었는데 포식 좀 해야겠어. 여보, 오늘 삼겹살 먹고 들어왔다며. 그런데 또 고기를 먹겠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자. 음식 남기면 벌 받아. 내가 당신이랑 친구들이 벌 받지 않게 다 먹어주겠다고. 냄새 죽인다. 친구들은 제 남편에게 소탈하고 성격 좋다는 말을 하며 그이가 먹는 걸 구경했는데 좀처럼 젓가락을 내려놓지 않고 1시간이 넘도록 우걱우걱 먹는 걸 보자
표정들이 모두 불편하게 바뀌었답니다. 저는 창피해서 그만 먹고 일어나자고 하니까 그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집에 가자고? 많이 피곤해? 그럼 내 차에 가서 누워있어. 나 이거 다 먹고 갈 테니까. 진짜 왜 이래? 창피하니까 그만 손 떼고 나가자고. 아니, 안주가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그냥 나가? 음식 남기면 벌 받으니까 다 먹고 간다고. 제가 인상을 찌푸리며 이를 꽉 깨물고 복화술로 나가자고 했더니 그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여기 음식들 좀 싸주세요. 내가 왜 포장할 생각을 못한 거지? 여보, 집에 가자. 됐지? 물론 친구들과 음식을 남긴 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며칠 굶은 사람처럼 추접스럽게 쩝쩝 소리까지 내고 먹는 걸 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이에게 왜 그러냐고 잔소리를 해봤지만 뭐가 잘못됐냐며 음식 남긴 제가 잘못한 거라고 충고를 하더군요. 이런 식의 남편의 식탐으로 인한 에피소드가 참 많았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1주년이 됐어요. 저와 남편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남자가 저 모르게 시부모님까지 같이 가자고 초대했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시부모님을 초대하면 어떡해? 당장 전화해서 사과드리고 없던 일로 해. 우리 결혼기념일에 시부모님이 왜 같이 여행을 가냐? 뭐 어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제주도에 간 지 10년이 넘었다고 해서 오라고 한 거야. 여보, 시부모님도 부모님이라는 걸 잊었어? 효도 관광 겸 결혼기념일로 여행하면 되잖아. 그러셔? 그럼 나도 친정 부모님 초대할게. 장인 장모도 부모님이니까 다 같이 효도 관광 가면 되겠다. 이 사람이 또 억지 부리네. 그게 시댁이랑 친정이랑 같냐? 그리고 장인어른은 허리도 안 좋으시잖아. 여하튼 남자가 하자는 대로 해. 내가 이 집 가장이니까 따르란 말이야. 뭐? 이 꼰대 같은 발언은 뭐지? 시댁이랑 친정이 뭐가 다른데? 말해봐봐. 그러자 남편은 할 말이 없으니 입을 다물고 말았답니다. 제가 참새처럼 짹짹 쪼아가며 시부모님 초대를 취소하라고 닥달했어요. 그이는 한숨을 쉬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단둘이 결혼기념 여행을 갈 줄 알았는데 공항에 갔더니 시부모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죄송스러워서 오지 말라는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믿은 제가 바보였죠.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를 짓고 시부모님과 제주도로 함께 떠났답니다. 비행기 안에서 화를 가라앉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시부모님과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고 효녀 노릇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저희 식구들은 제주도에 발을 들이자마자 바로 식당부터 찾아갔습니다. 저를 제외한 3사람이 제주도에 왔으니 갈치부터 먹자고 하더라고요. 분명 비행기 타기 전에 식사를 했는데 말이죠. 갈치조림을 먹은 뒤에는 입가심으로 고기국수를 먹으러 갔고 디저트로 제주도 초콜릿을 한 박스 사서 한 번에 다 까먹더라고요. 저는 바다를 가까이서 구경하고 싶어 그쪽으로 가보자고 했는데 식구들은 갈 길이 머니까 얼른 차에 타라고 재촉했답니다. 어디 좋은 데를 가려는 건가 싶어 차에 올랐는데 1시간을 달려 가정집 같은 곳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말고기 전문점이라며 어서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말을 타는 것만 생각했지 고기로 먹는 건 상상도 못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밥 먹은 지 겨우 1시간 됐어요. 그런데 또 고기를 먹자고요? 그것도 말고기를요? 전 말을 고기로 먹는 걸 처음 알았네요. 전 들어가지 않을게요. 3분이 드시고 오세요. 누가 너 먹이려고 데리고 온 줄 아니? 내 아들이 아직 말고기를 먹어보지 못해서 데리고 온 거야. 이게 몸에 얼마나 좋은데? 치를 떨고 야단이니?
너 혼자 차에서 자든 싸돌아다니든 알아서 해라. 우린 말고기 한 접시씩 먹고 나올 테니까.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이 아직 이빨에서 빠지지 않는 갈치를 혀로 후벼파는 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여보, 말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럼 당신이 운전 좀 해서 녹차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돈은 내가 줄게. 뭐? 그렇게 먹고 또 먹겠다고? 당신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 탈나. 탈나지 않으려고 아이스크림을 소화제로 먹겠다는 거야. 우린 말고기 먹으러 다녀올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좀 사와. 들어간다. 정말이지 뱃속에 거지 새끼들을 키우고 있는지 끝없이 먹더군요. 제주도 풍경을 구경하는 건 차 안에서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날 저녁까지 배가 터지도록 먹은 시댁 식구들은 배불러서 잠이 잘 오겠다며 숙소로 들어갔답니다. 이에 저는 혼자 밤바다라도 보려고 한 바퀴 크게 돌며 산책했어요.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봐도 시댁 식구들의 진상짓에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왔답니다. 그나마 혼자 허공에 욕도 하고 찬바람을 쐈더니 화가 좀 풀렸어요. 밤 10시가 되자 피로가 찾아와 숙소로 돌아가 씻고 자려고 누웠답니다. 그이는 세상 모르게 편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그래도 제주도의 기를 받고 잠을 자서 그런지 아주 편안하게 빨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잠시 깼어요. 냉장고에 생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시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시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으로 갔나 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미세하게 빛이 보이는 게 불이 켜져 있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그 방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집사람한테 걸리면 끝장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못해. 쉿! 걸리긴 왜 걸려? 네가 며느리보다 얘를 더 좋아하니까 몰래 부른 거잖아. 너 얘한테 환장하잖아. 어서 얘랑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라. 둘이 입도 맞추고 오늘 밤 황홀하게 보내보라고. 엄마, 나 지금 엄청 설레. 너무 오랜만에 얘를 만나니까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그럼 엄마랑 아빠는 등 돌리고 조용히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 며느리 깨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해. 응, 엄마. 고마워. 그럼 얘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낼게. 엄마, 아빠 최고야. 대화 소리만 들었을 땐 이게 뭐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꼭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또 남편이 희한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오랜만이다, 내 사랑. 내가 오늘 너를 살살 녹여서 예뻐해 줄게. 몸매 좋은 거 살결이 부들부들한 게 죽여주는구먼. 이 오빠의 최고의 날이라고.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람 피우고 있는 걸 확신하고 방문을 발로 뻥 차서 열었습니다. 눈앞에 남편이 보여 쌍욕을 날렸는데 그이는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아, 여행하러 와서 바람을... 뭐야? 당신 지금 뭐해? 설마 당신이랑 어머님이 말한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음식이었어? 황홀하게 녹여준다는 게 회를 처먹으면서 하는 소리였니? 여보, 당신 깼어? 이거 민망하네. 엄마가 좀 대신 말해봐. 시부모님은 제가 자는 중에 남편을 몰래 깨워서 자신들 방으로 불러 회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야, 새애기 너, 왜 이렇게 소란 피우는 거냐? 너 설마 이 방에서 내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괴상한 생각을 한 거야? 아이고, 참 머릿속에 든 게 뭐가 있길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 아니 어머님, 이 안에서 애가 사랑스럽다느니 애와 입맞춤하라느니 이상한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했죠. 제주도 다금바리 좀 사왔다. 하도 귀한 거라 입맞춤도 하고 살살 녹여가며 사랑해주라고 말한 거라고.
그리고 타금바리는 몇 점 나오지 않아서 널 일부러 깨우지 않은 거야. 넌 어차피 잘 먹지도 않으니까 우리끼리 먹으려고 한 거고. 나 참 먹을 걸로 치사하게 변명이나 하고 앉아있네. 아휴, 여행하러 와서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알겠어요, 어머님. 저 나갈 테니까 어머님 아들 다금바리 먹는 거 계속 구경하세요. 너 말에 뼈가 있다? 귀한 다금바리를 우리끼리 방에서 먹었다고 치사하게 생각하나 본데 어차피 네가 좋아하지 않을 맛이야. 그러니 괜히 신경질 내지 마라. 알겠다니까요. 몇 점 나오지 않는 다금바리 구경만 하지 마시고 얼른 드세요. 우린 아까 한 접시씩 다 먹었다. 3접시 사와서 마지막 남은 걸 내 아들한테 준 거야. 저는 기가 차서 고개를 흔들며 방에서 나오는데 남편은 제가 뭐라 하든 간에 입에 다금바리 회를 쑤셔 넣고 주둥이를 위아래로 흔들면서 감탄하며 먹고 있더군요. 정말이지 정나미가 떨어져서 입술을 꼬집어버리고 싶었답니다. 먹을 거로 화내는 게 제일 치사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진짜 모르실 겁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빼고 이런 식으로 포식한 게 한두 번이 아니어서 몸서리치기 싫었답니다. 그렇게 제주도 여행은 식구들의 배만 거뜬히 채우고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시부모님 얼굴을 며칠 안 보니 그나마 살만하더군요. 식탐을 부리는 게 제 남편 하나로 줄었으니 그런데도 참을만 했답니다. 물론 남편이 얄미운 건 여전했고요. 저는 그이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입맛이 없다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음식 먹는 모습을 보면 그냥 화가 치솟아서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았답니다. 밥 먹을 때만 빼면 평범한 사람이었으니 그런 대로 참고 살만했네요. 그러던 어느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핸드폰 진동이 쉬지 않고 울리는 바람에 잠에서 깼어요. 친정 오빠의 연락이었죠. 저희 친정 아빠가 허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무슨 일이 생겨 연락을 한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 있어? 순정아, 큰일 났어. 엄마가... 오빠의 목소리가 흥분되고 격양돼 있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었더니 오빠가 흐느끼며 울더군요. 엄마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크게 다치셔서 병원 응급실로 왔는데 이미 돌아가셨어. 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놀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남편이 안방문을 열면서 들어오더군요. 입안에는 닭다리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이는 고기를 씹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대? 얼른 가보자. 그 주둥이에 있는 고기나 처먹어. 당신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데 그게 목구멍으로 넘어가? 아니, 장모님 돌아가셨다는 말 듣기 전에 입에 넣은 거야. 이것만 먹고 그만 먹으려고 했다고. 여보, 빨리 옷 챙겨 입자. 어서 가보잔 말이야. 그이에게 화가 났지만 돌아가신 엄마가 우선이어서 서둘러 옷을 걸치고 남편 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윽고 친정 오빠와 새언니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저는 오빠와 새언니 품에 안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인계에 따라 영안실에 들어가 하얀 천에 가려진 엄마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경찰이 말하길 사고 낸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돼 구속됐다고 하더군요. 경찰은 엄마를 부검할 필요도 없으니 바로 장례식을 치르라고 일러줬답니다. 그래서 친정 오빠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 저에겐 신경 쓸 거 없다고 말해줬어요. 순정아, 장례식장은 이 병원으로 하자. 여기 장례식장이 붙어 있더라. 오빠가 친척들한테 부고 연락 돌릴 테니까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일쯤 네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문자만 보내면 돼. 많이 놀란 것 같으니까 일단
바깥바람 좀 쐬고 진정하는 게 좋겠어. 너 지금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어. 가서 물이라도 마시는 게 좋겠다. 매제, 순정이 데리고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와. 난 장례 지도자 만나서 준비할 테니까. 오빠가 다 알아서 엄마의 장례 준비를 하겠다고 말하자 제 남편이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더군요. 형님, 이 병원에서 장례식 치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길 건너가 유흥가인 건 아시죠? 이런 곳 말고 장모님이 편하고 조용히 떠나실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 좋은 장례식장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런가? 하긴 여기 근처가 유흥가라 떠들썩할 것 같긴 하네. 엄마도 조문객들도 불편한 건 매한가지일 거야. 고맙네, 매제. 그럼 바로 어머니 옮길 수 있는 장례식장이 있는지 알아봐 주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 벌써 예약해뒀습니다. 이동 차량만 준비해 주시면 바로 모시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을 처음 봐서 조금 놀랐어요. 엄마와 조문객들을 위해 더 좋은 장례식장을 예약했다는 말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엄마를 이동시킬 차량을 섭외했고 남편이 찍어준 주소로 이동했답니다. 그런데 거리가 꽤 멀더라고요. 경기도의 시골 마을로 들어섰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이에게 지금 가는 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이 길이 맞아? 조문객들이 다 헤맬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내비게이션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장례는 이런 조용한 곳에서 치르는 게 훨씬 좋다고. 돌아가신 장모님도 편히 떠나실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래, 고마워. 매번 당신한테 많이 먹는다고 잔소리만 해댔는데 당신은 이렇게 엄마를 위하는 일을 해주네. 진심으로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나도 장모님 자식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밥 든든히 먹고 장모님 잘 보내드릴 생각이나 해. 곧 도착이야, 여보. 이윽고 그이가 주차한 곳은 흙더미로 포장되지 않은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은 많이 허름하고 낡아 보였어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80년대에나 볼 듯한 형광등과 누렇게 뜬 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장판은 여기저기 구멍이 나서 회색 시멘트가 보였답니다. 저는 여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 너무 심하게 낡았잖아. 깔끔하고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그게 눈으로 봤을 땐 조금 지저분해 보이지만 여기서 장례식 치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관계자들도 모두 실력 있는 장례 지도자라고. 제사상을 얼마나 정성껏 차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화장하고 모실 납골당도 바로 근처야. 여러모로 여기서 지내는 게 아주 좋을 거라고.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제가 괜히 겁만 번지르르한 곳을 찾으려고 한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고인을 편히 모실 수 있는 최상의 공간이라고 하니 그 일을 믿고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빠 내외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엄마가 누워 계신 관을 옮겼답니다. 그리고 염을 하고 수의를 입은 엄마를 보게 됐는데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 두 다리로 서서 엄마를 보지 못했답니다. 무릎을 꿇고 엄마의 차디찬 손을 잡고 잘 가라고 작별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엄마의 지인들이 오셨는데 모두 장례식장을 찾는데 크게 애먹었다고 하더군요. 저와 오빠는 엄마의 명복을 빌어주러 와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두 분은 진심으로 유감이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남기시곤 저를 올리고 바로 옆에 식당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남편과 셋이 음식을 드시기 시작했죠.
식탐 많은 시댁 식구들은 그날도 역시 많이 드시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밉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오래도록 장례식장에 머물러주는 것에 진심으로 고마웠답니다. 새벽 시간이 가까워지자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친정 오빠는 장례식 첫날이라 많은 분이 오시지 않아서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라고 조언해 줬습니다. 한편 허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한 아빠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며 병원에 계시기로 했답니다. 아빠가 저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엄마의 영정사진과 제사상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비춰드렸더니 한참 동안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도 가야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니 병원에서 기도를 드리겠다고 하셨죠. 조문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시부모님과 남편만이 식당 바닥에서 계속 음식을 드셨어요. 저는 부족한 게 없냐고 물어보며 술과 고기를 충분히 드렸죠. 세 사람은 저에게 그만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알아서 챙겨 먹으며 밤을 지새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밤을 새우시게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내일까지 계시겠다고요? 제가 그만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섭섭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애기 너 그렇게 말하면 섭하다? 사돈이 우리한테 남이니? 한 식구이자 너희 어머니 아니냐? 그렇게 귀한 분을 잃었으니 우리도 여기서 명복 빌어드리고 끝까지 남을 생각이야. 어머님, 정말이세요? 저는 두 분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것도 모르고 철없는 행동만 했었네요. 죄송하고 감사해요. 괜찮다, 새아가. 가족끼리 미안한 게 어딨니? 가서 눈 좀 붙여라.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올 테니 좀 쉬어. 누가 오면 깨워주도록 하마.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전 향 좀 피우면서 쉬고 있을게요.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벽에 기댔어요. 오빠 부부는 식당 바닥 구석에서 눈을 붙이고 있었고요. 벽에 기대어 있으니 졸음이 쏟아졌죠. 그래서 잠시 눈을 붙이게 됐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피워둔 향이 다 꺼진 것 같아 잽싸게 새로운 향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벽 뒤의 식당에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세 사람은 아직까지도 음식을 먹고 있더군요. 가서 부족한 걸 더 채워줄까 하고 일어났는데 들리는 대화 소리를 듣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충격적인 대화였거든요. 야, 아들. 여기 삼합 죽인다. 고기는 어디서 삶았는지 젤리처럼 부드럽고 쫄깃하고 홍어도 제대로 삭혀서 맛이 일품이야. 김치도 직접 담근 건 맞지?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삼합도 처음이고 육전이랑 육개장도 이렇게 맛있는 집은 처음이야. 여기 장난 아니게 맛있다. 아들, 진짜 최고라고. 엄마, 마음에 들지? 내가 괜히 이리로 옮기자고 했겠어? 지난번에 회사 사람이 상을 당해서 여길 와봤는데 진짜 맛집 중에 맛집이어서 놀랐다니까. 내가 여길 언제 와보나 했는데 장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 듣자마자 바로 떠올랐다니까. 오늘이 날이구나. 인생 최고의 맛집에 갈 수 있는 특별한 날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바로 장례식 예약부터 했다니까. 내가 여기로 오려고 대학병원 장례식장은 안 좋다고 힘들게 설득했다니까. 아이고 그랬구나. 네 덕에 우리가 호강한다. 이런 맛집은 내 평생 처음이야. 여태껏 먹어왔던 수육과 홍어는 생각도 안 난다 얘. 이 집 비결이 뭐지? 어디서 주문해서 가져오는 거야? 에이, 아니지, 엄마. 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미 관계자한테 물어봤지. 음식을 어디서 받았으냐고 말이야. 그랬더니 모든 음식을 여기 장례 지도자 어머니가 만든다고 하더라. 고기 삶는 것부터 홍어 삭히는 거, 그리고 김장이랑 육개장까지 일일이 다 손수 만드신대. 그리고 이 모듬전 좀 봐. 시장에서 파는 거랑 질이 틀려.
아들아, 그럼 여긴 누구 죽어야만 올 수 있는 거야? 아휴, 이런 맛집을 또 언제 올 수 있으려나. 맘 같아서 맨날 오고 싶다고. 또 죽을 사람 없을까? 우린 친척이 없으니 장례 치를 수 없어서 또 오기 힘들겠네. 아이, 엄마, 조금 기다리면 또 올 수 있을걸? 지금 장인어른이 허리 수술하고 입원 중인데 내가 보기엔 얼마 못 살 것 같아. 허리 말고도 잔병이 많아서 아마 내년쯤에 떠나시지 않을까 싶다고. 그래? 그럼 내년이나 돼야 여길 와보겠구나. 아유, 아깝다, 아까워. 오늘이랑 내일까지 이 삼합 먹고 1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다니. 남편은 삼합을 먹으려고 장례식장을 옮긴 것이고 시부모님은 이렇게 밤을 새워 처먹으려고 앉아 있던 겁니다. 게다가 저희 친정아빠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셨네요. 이런 게 남편이고 시부모라니. 제가 어쩌다 이런 짐승 같은 것들과 한 식구가 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솟아서 당장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기가 막힌 대화가 또 이어졌답니다. 엄마,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고 싶지? 그럴 줄 알고 내가 음식 추가 주문해놨어. 내일 조문객들 줄 거 말고 우리가 가져갈 거 이빠이 말이야. 이 고기랑 홍어는 식어도 맛있으니까 내일 집에 갈 때 아버지 차 트렁크에 실어줄게. 어머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부모 위할 줄 아는 애라니까? 어쩜 이리 똑똑하고 지혜롭니? 역시 넌 우리 부부의 최고 작품이야. 자자, 어서 먹자. 배가 불러도 쑤셔 넣어 먹으라고.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맛이니까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사돈이 돌아가셨지? 이걸 먹느라 내가 누구 장례식에 와 있는지도 까먹었다. 잠깐, 우리 건배할까? 다들 차빠져 차는 것 같으니까 짠 한번 하자. 이런 좋은 음식과 술이 있는데 짠을 안 하는 건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럴까, 엄마? 그럼 조용히 하자. 엄마가 건배사 해봐. 응. 저승간 사돈을 위하여. 위하여. 저는 모든 대화를 듣고 가만두지 않기로 하고 벽 뒤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친정 오빠와 새언니도 모든 걸 들었는지 저 멀리 구석에서 일어나 달려오고 있더군요. 저는 은색 쟁반을 들고 남편의 머리를 내려쳤습니다. 이 미친 화상아! 여기가 맛집이어서 장례식장을 옮겼다고? 이 돼지 같은 자식! 그렇게 처먹는 게 좋냐?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내년쯤에 돌아가시면 다시 와서 맛보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여보, 안 잤어? 언제 깬 거야? 내가 술이 과해서 헛소리 했나 보네. 여보, 아무렴 내가 음식 때문에 장례식장을 옮기자고 했겠어. 오해야, 오해. 내가 술에 취해서 헛소리 한 거라고. 당신이 취할 때도 있어? 소주 한 짝을 먹어도 멀쩡한 놈이? 술 취했다는 변명하지 말고 그냥 돼지게 쳐맞아, 이 짐승 새끼야. 저는 쟁반으로 남편을 실컷 두들겨 패고 있었고 오빠와 새언니는 육개장에 담겨있던 기다란 국자를 하나씩 들고 와서 시부모에게 몽둥이질을 해줬습니다.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따위로 말하고 건배까지 하냐며 쌍욕을 하며 사정없이 패줬죠. 그러자 세 사람은 몸을 피하기보다는 상에 올려진 수육과 홍어를 챙기기 바빴습니다. 시어머니는 접시째로 들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만들 해. 음식이 다 바닥에 떨어졌잖아. 얘 며느라,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질을 하고 야단이니? 이봐요, 사돈, 그만 때리라고요. 이러다 사람 잡겠어. 그러자 친정 오빠가 국자를 높이 들어 올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야. 이 돼지 새끼들아. 일생이 처먹는 거 하나뿐이지. 너희 같은 짐승들은 맞아도 싸. 결국 세 사람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와 오빠 내외에게 돼지게 맞았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바닥에 엎어져 끙끙 앓고 있자
오빠가 육개장 국통을 두 팔로 낑낑대면서 가지고 오더군요. 그리곤 국통을 뒤집어서 시부모와 남편의 머리와 온몸에 뿌려버렸습니다. 시뻘건 돼지 새끼들이 따로 없었죠. 이에 저는 남편을 다시 한번 쟁반으로 머리를 때리고 통보했습니다. 너 같은 돼지 새끼랑은 더는 못 살아. 이혼 소송할 테니까 위자료 두둑하게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겨우 이런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음식이 맛있는 장례식장으로 옮긴 거? 아니, 뭐 고기 좀 많이 먹은 거? 겨우 이런 걸로 헤어지자고? 뭐라고? 지금 겨우라고 했어? 이 돼지 새끼 안 되겠네. 아직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려나? 저는 그 일을 흠신 두들겨 패주고 친정 엄마를 모욕하고 아빠를 빨리 돌아가시라고 조롱한 것으로 소송하겠다고 일러줬습니다. 이게 법으로 통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돼지 새끼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통보했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는데 바로 차에 오르지 않고 관계자에게 뭔가를 요구하더군요. 알고 보니 수육과 홍어가 새로 나온 게 있냐고 묻고 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을 싸갈 생각을 한다는 게 정말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 광경을 본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국자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그제야 겁을 먹은 시댁 식구들이 차에 올라 손살같이 사라지더군요. 정말 최악의 인간들이었습니다. 몇 시간 뒤 동이 트고 새로 제사상을 차리고 엄마께 절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일은 용서해달라고 마음속으로 사과를 드렸죠. 그리고 오후 시간이 되자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늦은 밤까지 바쁘게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를 화장하고 근처 납골당의 좋은 위치에 모셨습니다. 자주 엄마를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하고 오빠의 집으로 떠났답니다. 그 이유는 이혼할 생각이었으니 오빠 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오빠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 돼지 같은 남편과 시부모님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들려줬죠. 변호사는 열심히 메모하더니 고인이 된 친정엄마를 모독한 죄와 친정아빠를 조롱한 죄로 충분한 이혼 사유로 들 수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외도와 도박 같은 거로 이혼하는 사람도 많지만 저처럼 남편이 처먹는 게 심해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고 친정 부모님한테 모독과 모욕, 조롱하는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변호사만 믿고 오빠네 집에서 지냈답니다. 재판까지는 3, 4주가 걸린다고 해서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혼 소장을 받은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답니다. 그이는 아직도 이 상황이 장난처럼 느껴진 모양이었어요. 여보, 이혼 소장 뭐냐? 그냥 화나서 하는 소리 아니었어? 당신 나랑 진짜로 이혼할 생각이야? 이 미친 돼지 새끼야. 너 내가 장난하는 줄 아니?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 한심한 놈아. 그냥 그렇게 맨날 처먹다가 돼져버려. 여보, 내 식탐 때문에 이혼한다는 게 웃기잖아. 이런 일로 이혼하면 대한민국에 이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겠어? 여보, 그러지 말고 그만 화해하자. 내가 장례식장을 맛집이라서 옮긴 거 사과할게. 근데 당신도 좋았잖아. 조문객들이 잘 먹는 걸 보니까 뿌듯했을 거 아니냐고. 내 말이 틀려? 내가 지금 짐승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지? 그래, 이 돼지 새끼야. 아주 뿌듯했다. 짐승놈아. 그렇게 처먹고 확 돼져버려. 저는 이렇게 화가 심하게 나 있었는데 그이는 아무렇지 않게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엄마가 자연산 굴 50kg 캐오셨어.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먹는 거니까 와서 같이 먹자. 엄마가 아무도 부르지 말랬는데 내가 특별히 당신 초대할게. 우리 같이 굴에다 소주 먹고 풀자.
여보, 우리 화해하자, 응? 저는 이 짐승 같은 놈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어요.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이와 전화통화한 걸 오빠와 새언니에게 말해줬더니 완전 인간 쓰레기라고 쌍욕을 하더군요. 오빠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나중에 남편 놈을 찾아가 좁혀줘야겠다고 으르렁거렸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한 연락을 받게 돼 허무함을 크게 느꼈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학병원 의사였어요. 이순정 씨 맞으시죠? 저는 대학병원 의사입니다. 네? 거기 저희 아빠가 입원한 병원이죠? 혹시 아빠한테 무슨 일 있나요? 그 아버님 때문이 아니라 이순정 씨 남편인 박대지 씨와 시부모님이 저희 병원에 있어요. 세 사람 모두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유감스러운 소식 전해 죄송할 따름입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셨다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어쩌다 돌아가셨죠? 무슨 사고라도... 아닙니다. 세 사람 다 굴 드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연산 굴을 캐서 드신 것 같은데 거기에 독이 있거든요. 그 비브리오균이라는 것인데 급성 폐혈증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세 분 모두 돌아가셨죠. 자연산 굴을 여름에 먹으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댁 식구들이 한꺼번에 돌아가시니 기가 막히기도 했고 어이가 없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처먹는 걸 좋아하던 사람들이 처먹다가 저 세상에 갔다고 하니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에겐 친척이 아무도 없어서 장례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제가 장례를 치러줄 마음은 없었는데 시댁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돼 어쩔 수 없이 장례 지도자와 연락해야 했답니다. 저는 장례 절차를 무시하고 화장해서 강에 뿌려달라고 요구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이혼이 아닌 사별을 하게 됐고 시부모님의 전 재산과 남편의 전 재산을 모두 받게 됐답니다. 아파트 두 채에 그동안 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돈과 보험금까지 해서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답니다. 이건 뭐 하늘이 천벌을 내리고 저에게 보답하는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허리 수술 후 퇴원한 아빠한테 궁궐 같은 주택을 선물로 마련해 드렸고 오빠와 새언니에게도 사업할 미천을 선물로 드렸네요. 그렇게 써도 돈이 많이 남아있어 저 혼자 살 아파트를 마련하고 외제차도 한 대 뽑았답니다. 그리고 이듬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사별한 남편과는 아주 다르게 채식주의자에 식탐이 거의 없는 남자였답니다. 저는 이 남친의 외모와 성격 그리고 재력까지 마음에 들어서 재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써야겠네요. 혹시 저처럼 배우자의 식탐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제 이야기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댓글로 소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네요. 모두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